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9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잘 오르고 있죠, 그죠? 잘 오르고 있습니다. S&P 어제 이제 정고점 돌파 안착했어요, 그죠? 어제 정고점 돌파 안착했고 나스닥도 정고점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지수들은 이제 미국 지수들은 둘 다 신고가 갱신했고 잘 오르게 뭐 생겼네요, 그죠? 잘 오르게 생겼어요. 어제는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던 게 어제는 좀 굉장히 지수가 안정적으로 오르는 상황인 게 보시면은 10년물 채권 같은 거, 그죠? 안전자산에서는 돈 빠져나가고 나름 위험자산 뭐 이런 쪽 예를 들면은 유로화라든가 뭐 이러한 위험자산 쪽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글로벌 시장, 어제 미국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, 그죠? 위험자산 매수, 안전자산 매도 이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타난 흐름이었습니다. 어제는요.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한국장도 아침에 갭상승하겠죠. 저는 뭐 어쨌든 인버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야, 그죠? 역시 뭐 차트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지 제가 어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죠? 어제 드린 말씀들 중에서 분명히 차트상으로는 이건 더 오르겠다고 하는 게 맞다.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이거 오버슈팅으로 볼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뭐 어쨌든 오늘도 뭐 제 의견을 바꾸진 않겠습니다.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. 지금 뭐 이까지 와서 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물론 쉽게 빠지지도 않게 생겼어요. 언제까지? 제가 봤을 땐 10월 마지막 날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 이 꼬라지로 봐서는 이게 쉽게 하루 이틀 만에 막 팍팍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, 모양이.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어떠한 자꾸 저항이 형성되는 모습이 어쨌든 좀 뭐라고 할까, 상방 경직,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아시겠죠? 막 미국은 팍팍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팍팍은 아니고 좀 상당히 좀 그죠? 조금 둔탁하게 움직이는. 미국은 스포츠카처럼 뛰어나가면은 한국은 지금 마치 덤프트럭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슬금슬금 그렇게 하방 세력들 목죄어 죽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르고 있죠. 아무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오버슈팅이다. 지금 여기서부터 오르는 건 오버슈팅이다라는 생각은 뭐 계속 갖고 가겠습니다. 사실 뭐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제 예전에 주식 초창기 했을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망했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솔직히 이래요. 이게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해서 주식시장 하방에 베팅해서 먹는다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상승에 베팅해서 먹는 거는 그냥 솔직히 웬만큼 이상한 가격에 사지 않으면은 주식의 특징이 한 100일 중에 80일은 오르고 20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, 근데 20일 빠질 때 지난 80일 오른 걸 한 번에 다 리셋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상승은 솔직히 대충 아무 때나 사도 웬만하면 먹는데 하락은 진짜 먹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제가 하락 얘기했는데 지수가 신나게 잘 오르고 있잖아요. 이게 진짜 하락은 조건이 다 갖춰져야 이게 진짜 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중국 사중전회라는 이벤트가 있다. 사중전회라는 이벤트를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. 하고 싶었는데. 왜냐면 제가 인버스 들고 있어서 하락 배팅하고 있는데,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, 뭐냐면 사중전회나 어떠한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지수가 잘 안 빠집니다. 더군다나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차피 뭐 10월 마지막 주 됐고 이미 뭐 미국장은 신고점 갱신하고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, 어쨌든 당시엔 재수가 없을까봐 그냥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슬픈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중전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사중전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딱 생겨버려서 잘 안 빠져요.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
그리고 특히 지금 10월 마지막 주죠, 더군다나. 10월 마지막 주는 뭐냐? 그거 있잖아요. 저기 윈도우 드레싱.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네 펀드의 그 월 결산을 하는데 수익률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최대한 10월 마지막 주에 사서 주식을 올려놓고 그 다음 11월 1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샀던 주식 다 팔아버리는 월말 강세, 월초 약세 이런 현상이 윈도우 드레싱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. 근데 지금 10월 말이죠. 10월 말에다 사중전회 있지. 사중전회에다 더해서 10월 말에 FOMC 회의까지 있지.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인버스를 사면서도 이런 이벤트가 솔직히 그런 걸 모르고 사진 않았어요. 모르고 사진 않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들어온 거예요. 이거 분명히 지금쯤 인버스를 사긴 사야 되는 것 같은데 10월 마지막 주에 이벤트가 저렇게 있으면은 야 이거 쉽진 않겠다. 일단 근데 사보자. 이런 생각으로 샀습니다. 대학생 때 제가 매매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더욱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나갔죠. 지금은 인버스를 샀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옵션을 매매했거든요. 옵션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인버스는 솔직히 괜찮아요. 인버스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어쨌든 저는 뭐 지금 기분이 좀 들어와서 그렇죠. 어쨌든 뭐 수익 중이긴 합니다. 어쨌든 뭐 지금 손해 안 보고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어요. 어쨌든. 근데 이게 이 옵션 하시는 분들이나 파생 상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골 때립니다. 골 때려요. 풋옵션 이만하면 가겠지. 제가 어제 275 풋옵션이 아마도 한 4.0대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도 아마 대충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타이밍 하루 틀려버리면은 이 개털 납니다. 타이밍 하루 틀리면 매일매일 몇십 프로씩 푹푹푹 까이기 때문에 이틀 먼저 들어갔다? 그럼 50% 반토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, 일단. 뭐 하루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30% 이때는 깔고 들어가는 거고. 그리고 나서 꼭 제가 그 본전에 오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깡통 되거나 지수가 빠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빠져서 본전까지 안 오고 죽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학생 때 깡통을 막 찼었는데요. 강의실 뒤에서 매매하면서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. 하여튼 뭐 어쨌든 옵션 얘기 옛날 얘기 좀 했고요. 옵션 지금 꼬라지를 보시면요, 이거 당장 오늘 빠지기보다는 말씀드렸죠. 아마 FOMC 회의나 끝나야 움직이면은 그때쯤이나 움직일 것이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. 풋옵션에 계속 좀 상방 제한, 그죠? 상방으로 좀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고.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 좀 더, 내일 하루 정도 잘 버텨주면은 어쩌면 풋옵션 예상 외에 11월 초에 뭐 대박이 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아직까지 인버스 쪽에서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? 어쨌든 여러분들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올라와야 돼요. 기초공사 튼튼하게 올라와야 돼. 삼성전자 49,400원. 어쨌든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. 여기 한번 갭상승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터치해야 돼요. 다시 한번 여기 터치해야 되고,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죠, 그죠? 하이닉스는 뭐 방방방방 날라다닙니다. 여기 구멍 엄청나게 크죠. 대충 봐도 갭상승. 기초공사 하는데 철근 다 빼먹은 거예요. 선물도 그래요. 선물 쪽도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계속 갭상승, 갭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안 돼서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심지어 미국도 그렇습니다. 미국도 그래요. 미국도 그렇습니다. 미국도 뭐가 그러냐? 여러분들 이게 S&P 선물이고 여기 나스닥 선물인데요. 여기선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어제 이 S&P하고 나스닥 선물은 거의 하루에 23시간 매매가 되는 건데 어제 갭상승했어요. 어제 갭상승해서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갭상승해서 장대 양봉으로 올랐거든요. 제가 장담하는데 저거 조만간 메꾸입니다. 저거 뭐 글쎄요, 11월 최소한 11월 둘째 주 내로는 메꾸겠습니다. 아마도. 이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갭상승했어요. 어제 갭상승해서 3023에 시작했고 S&P가 나스닥은 8048에 시작했는데 둘 다 갭상승입니다. 그래서 어제 갭상승한 거 메꾸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갔죠. 분명히 이거 갭상승한 거 메꾸러 금방 내려올 겁니다.
그러니까 미국도 정고점을 돌파 안착하긴 했는데 뭐라고 할까 좀 너무 미국도 최근 몇 개 빼먹고 공사했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래서 올라도 좀 별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죠.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. 아, 어제 뭡니까?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TVIX가 올랐다. 이게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. 변동성의 개념을 아셔야 TVIX고 UVXY고 그런 걸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. 이런 경우가 있어. 그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로는 주로 그래요. 주로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 죽기 직전에 오버슈팅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. 사실상 좀 되게 확률은 높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랐던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오버슈팅이었었던 적이 제가 지금 뭐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확률이 뭐 9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미국도 부실하게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쨌든 지울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지금은 이제 뭐 사중전의 기간이기도 하고 뭐 FOMC 회의가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지수가 당장 흘러내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옵션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다시 잡거나 뭐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손실을 한번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인버스야 뭐 솔직히 뭐 이건 기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인버스야 어떻게 잘하면은 그냥 안 팔고 계속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야겠죠. 하여튼 네, 그렇습니다. 참 무식한 소리 한다 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지수 오르는데 자꾸 인버스 보내. 저러다 너무 망한다. 그러다 실제로 한 망했었고. 근데 뭐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항상 이번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데 늘 뭐 하여튼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. 인버스 계속 지수가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계속 갖고 가고 있고 일단 한번 뭐 저는 개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좀 추세 보이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어쩌면은 제 방송이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 때문에 괜히 이거 상승으로 인해서 그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조금 좀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뭐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. 예.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